근육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뭘로 보이세요? 제가 이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누구나 딱 보면 대답을 안 해 주시네. 금. 네 맞아요. 금. 금 이미지를 찾았어요 제가. 이거는 근육.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돈으로 따지면 나한테는 금을 많이 줬으면 누가 금괴라도 줬으면 좋겠어 그런 심정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금 한 돈이 얼마나 하나 제가 찾아봤거든요 어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44만 5천 원. 집에 금덩이를 갖고 계시나요? 제법 요즘 많이 올랐어요. 금 한 돈이 얼마 정도 되죠? 그램 수로 따지면 3.7 그램인가요? 하여튼 얼마 안 되는데 40만 원. 근데 근육 1kg에 대한 금전적인 가치를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근육 1kg에 대한 금전적인 가치가? 자그마치 1kg가 1,300만 원이래요. 이건 어떻게 나온 수치냐면요. 근육이 부족해서 노후에 어떤 질병에 걸려서 의료비를 우리가 지출을 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을 계산했을 때 1,300만 원이래요. 1kg가. 그래서 근육 자산을 위해서 뭘 하면 되냐면요. 하루에 1g씩의 근육을 지키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된다고. 겨우 1g. 그 1g들이 모여 갖고 노후에 근육이 부족해서 오게 되는 어떤 의료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은 못 벌더라도 돈을 쓸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음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근육이 감소해요. 어떻게 감소하냐? 30대 땐 최대치의 근육을 갖고 있다가 슬프게도 50대부터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50대가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있고 50대가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50대가 안 되신 분들도 좋아하진 마세요. 50세는 곧 오니까. 네. 그래서 매년 1% 2%가 감소를 하고요. 70대 이후가 되면 감소량이 최대치가 된대요. 어쩐지 짱짱하게 걸으시던 분도 70이 넘어가시면 약간 그 걸음걸이도 좀 늦어지고 뭐 이런 거 보시잖아요, 옆에서. 실제로 근육을 이렇게 그 단면도로 MRI로 찍었는데 20대 젊은 사람의 근육과 그냥 보기에도 70 대의 근육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많이 쪼그라들어 있죠. 그래서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아예 질병 코드로 붙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대요, 근감소증이. 그래서 WHO에서 2017 년부터 질병 코드를 붙였대요. 그래서 요즘을 근감소 팬데믹 시대. 우리 코로나만 팬데믹이 아니에요. 근감소도 팬데믹이에요. 그래서 노인 연령군별 신체 기능 상태를 보시면요. 요 옅은 보라색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8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반 이상이 본인 힘으로 본인의 몸을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 외부 도움이 필요한 거죠. 뭐 때문에요? 근육이 없어서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자료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 남자가 여자보다 근감소증이 더 많더라고요. 전 당연히 여자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자가 더 많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가 잘 못 찾아봤어요. 어쨌든 이런 자료도 있고요. 노령층의 절반가량이 근감소증 위험 지대에 있다. 이런 슬픈 현실이 있어요. 그러면 근육이 붕괴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갖느냐. 이 참혹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이 박민수 원장님이라고 압구정동에서 내과를 하시는 좀 유명한 원장님이신가 봐요. 팔로워도 뭐 10만 이상 된다고 하시는 것 같고 한 원장님의 직강을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동 능력 감소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낙상 위험도 증가되고요. 근육이 감소한 것 같고 만성 질환의 위험도 증가한대요. 신체 기능 저하는 뭐 당연할 것 같고 체력 감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요. 회복 기간도 늘어난대요. 근육이 있는 환자와 근육이 없는 환자를 비교하면. 그래서 이런 어려운 그림을 자료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뭐 그림은 그냥 제가 넣은 거고요. 이거를 이해하시라고 넣어 놓은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근육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런 모든 염증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근감소하고 비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근감소랑 관절염, 근감소랑 간과 장, 근감소와 인지건강, 요렇게 네 가지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 갖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근감소와 비만. 요 그림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이게 비만 이제 지방 세포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붉은색이 근육 세포인데, 근육 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지방 세포가 있죠. 질문. 비만이 근감소의 원인이 될까요? 비만이 근감소의 원인이 될까? 되니까 넣어놨겠죠. 근육과 지방이 이렇게 붙어 있대요. 이 그림 보시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늘어나면요, 근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들이 근육량이 적어. 근육량이 적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착한 근육이 지방한테 자리를 내준대요. 지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근육은 착한 애라서 지방이 자꾸 늘어나려고 하면 자리를 내준다는 슬픈 전설이 있는. 네. 또 하나, 비만은 염증성 질환일까? 뭐 아시죠? 비만을 염증성 질환이라고 한다는 거. 지방 세포가요, 놀랍게도 400배까지 커진대요. 상상해 가세요. 주먹만 했던 지방 세포가요, 점점점 늘어나면 주먹 400개가 모인 만큼 커진대요. 그러면 이 지방 세포에선 뭘 만들어내냐면 사이토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염증성 물질을 만들고 있대요, 지방 세포가. 그런데 문제는 이 지방 세포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있을 거잖아요. 얘네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터져요. 터지면 뭐가 나와요? 염증성 물질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염증성 물질이 막 나와 갖고 코로나 때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우리 활성산소처럼 우리 몸을 지키려고 만들어지는 건데, 그만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 염증성 물질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염증성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는 거예요. 당뇨라든지 뭐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곧 내장 지방의 다른 이름은 염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염증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비만 아니야. 체중은 정상이야. 이러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지방률은 높아. 지방도는 높아. 체지방률은 높아.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 마른 비만. 마른 비만은 괜찮을까요? 사실 마른 비만이 어떻게 보면 더 문제래요. 왜냐면 마른 비만은 핏이 안 나와서 더 문제라고. 옷을 입으면 태가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마른 비만인 사람들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체중이 줄어들겠잖아요. 그러면 마른 비만이라는 경우는 근육량은 비만인 사람보단 상대적으로 더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체중이 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이 들으면 그래도 좀 살집이 있어야 돼." 그게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집은 없고 근육집만 있기로 해요. 살집 별로 반갑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장 지방, 그러니까 근감소와 비만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만이면 근육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체중 조절을 하셔야겠죠. 체지방을 줄이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근육 감소 근감소증과 관절염은 어떤 관계가 있냐? 뭐 당연히 40-50대 관절염 환자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환자 10명 중에 4명이 60세 미만이래요. 왜일까요? 비만도 팬데믹이거든요. 전염병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만과 관절염이 근육 감소랑 세트를 이루어 갖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이 뭐냐면, 그림이 있어서 그림은 넣었고요. 그림을 글로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써 놨어요. 근육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관절의 부담이 증가하겠죠. 관절을 주변으로 잡고 있는 게 근육이잖아요. 그러면 관절염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염증이 생겨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관절염이 생기니까 관절 주변의 근육 조직이 손상이 돼요. 아프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죠. 안 움직이면 근육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은 늘려놓고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노후의 관절염으로 움직임이 둔화되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 근육 감소와 장과 간의 관계인데요. 우리 좋아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여기에도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감소증이라는 게 질병으로 분류됐다고 했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저하된 거에 기인한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떠한 미생물 때문이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떨어진 경우에 감소증이 생긴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장의 마이크로바이옴 이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우리 알죠? 발효와 흡수. 첫 번째, 들어온 음식물 중 소화 효소가 발효하지 못한 것. 그 음식물을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발효를 시켜서 소장벽을 통해서 흡수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의 1번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과 완충. 이 장벽을 쫙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코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유기산을 만들어서 정장작용 기억나세요? 정장작용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하는 것도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일이에요. 그 세 번째, 보호도 해주고 방어도 해줘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새는 장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장이 새요. 그러면 장 안에 있는 유해 물질들도 장 세포 안으로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염증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보호와 재생과 복구와 재생 이 네 가지가 마이크로바이옴의 4대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양도 줄었고 다양성도 줄어들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육 감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근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대요. 이렇게 단백질 대사나 만성 전신염증, 대사 저항,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근육을 파괴시킨대요. 무섭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너무 중요하고요. 근육이 너무 중요해요. 마이크로바이옴과 근육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요? 굿 모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강의 토대가 되는 캠페인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범세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아메이에서 밀고 있는 캠페인이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꼭 따라가야 될 캠페인인 것 같아요. 내 건강은 소중하니까. 그죠? 그래서 장, 간, 근육, 하향 악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간 기능이 저하돼요. 장의 세면. 그러면 장 내에 부담이 증가되고요. 간이 뭘 해요? 해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장내 부담이 증가되고 장벽이 파괴되고 그러면 장벽을 통해서 세균이나 염증성 물질들이 증가해서 그게 어디로 가요 또? 간으로 가요. 그래서 간의 해독 기능이 또 저하돼요. 그리고 지방간이나 디스바이오시스라는 게 이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깨진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많아진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면 근육 내에 지방이 축적된대요. 근육 내에는 근육만 있어야지 자꾸 지방이 축적되고요. 단백질의 분해가 촉진된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근육 내에 지방이 축적된 거를 근지방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누구는 만져보면 비만인 분들 만졌을 때 단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쵸? 근지방증이에요. 근육이 사이사이에 지방이 껴서 단단해진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근감소증이 유발된대요. 그래서 장과 간과 근육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간의 해독 기능에 대표적으로 도움을 주는 영양소 우리 알죠? 요즘 핫한 뭐요?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을 그래서 잘 붙여주면 잘 섭취해주면 해독 기능, 간 기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야유회 때 저희 술을 먹을 거였잖아요. 무한 리필, 고기보다 술, 그걸 먹기 위해서 저희 파트너가 뭘 했냐. 가기 전에 몸살이 났대요. 차에서 다 죽어가는데 뭘 자꾸 붙이면서 저한테 자꾸 운전을 제가 하니까 저한테 막 자꾸 주더라고요. 글루타치온을. 제가 열심히 붙이면서 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을 붙여야 된다며 무진장 마셨거든요.
진짜 밤에 늦게까지. 다음날 멀쩡해요. 글루타치온이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술 마실 일 있을 때 너무 열심히 붙이지 마세요. 과음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근감소증이 또 암과 관련이 있대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막연히 '뭐 안 좋겠지.'인데 아니고요. 요 그림이 뭘 뜻하냐면요. 암이 근감소증을 유발한대요. 그리고 근감소증이 있으면 항염 물질이 감소해서 염증을 없애 주는 물질을 얘기하잖아요, 항염 물질. 암 유발 조건이 형성된대요. 이게 이런 자료들이 다 어떤 논문이나 뭐 학회 자료나 이런 데서 추출하신 거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그냥 그대로 실었어요. 화질이 직직이라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근감소증이 암과 관련이 이렇게 밀접하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감소와 인지건강. 이거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해야 될 게 있죠. 마이오카인. 마이오카인. 마이오가 근육이고요. 카인이 호르몬이에요. 근육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유사 물질을 마이오카인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최대의 호르몬 분비 기관을 근육이라고 한다고 들어보셨죠? 그 근육이 어디에 많아요? 팔? 아니고 허벅지. 그쵸? 우리 온몸의 근육 중에 70%가 허벅지 근육이라고. 허벅지와 종아리, 하체 근육이라고. 예. 그래서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것들이 막 연구가 되고 있는데 밝혀진 것들 보면 이래요. 근육에서 뭘 만드냐면요. 뇌로 가는 거, 내장 지방에 관여하는 거, 갈색 지방에 관여하는 거, 부신이면 신장 위에 있는 요 삿갓 모양의 요걸 부신이라고 해요. 부신, 췌장, 간, 혈관, 뼈, 피부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다 작용하는 물질을 누가 만들어요? 근육이. 그러면 근육이 많으면 이런 걸 잘 만든다는 얘기겠죠. 근육이 적으면 뭐라도 부족할 거예요. 뭐라도 부족하다는 건 몸이라는 기계가 가동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근육이 수축 이완을 반복하는 운동할 때 만든대요. 그래서 근육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그래서 이 마이오카인 중에 아까 제가 인지 건강 얘기를 했는데 그 인지 건강이 대표적인 게 여기 BDNF랑 아이리신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노화에 따라서 뇌피질 두께가 감소하는데요. 뇌피질 두께는 곧 치매와 관련이 있대요. 근데 운동을 길게 하면요. 전두엽에서 피질의 두께가 증가한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요. 운동하고 났더니 BDNF가 나왔어요. 이게 대뇌 피질의 두께를 증가시켰다. 이거는 치매와 상관이 있다. 이런 논문이 있고요. 또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사진으로 보이면 우리 훨씬 더 이렇게 확 남잖아요.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운동 후 20분 후의 뇌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 BDNF가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훨씬 더 활성화된 부위가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 이런 거에 도움이 되겠죠. 이게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연결을 강화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뭔지는 모르지만 이 파란색이 운동한 사람에게 더 많이 늘어나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뇌의 인지력이 향상된다. 그래서 근육이 결국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서 마이오카인들이 뿜어져 나와서 우리의 인지 기능도 지켜준다는 거죠. 그 근육이 너무 중요해요. 운동은 하는데 근육량이 많지 않아? 그럼 나오는 게 적겠죠. 그 근육량을 늘리는 걸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국 아이고 못 보셨죠? 지나갔어요. 근감소를 잡는 수면력과 항산화력 해서 근감소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을 잘 자야 된다. 항산화가 돼야 된다. 근데 누가 잠을 잘 안 자고 싶어서 안 자나요?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렇지. 그죠? 근데 수면력에 관련돼서 이 내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몸은요, 림프 순환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들은 림프를 통해서 제거가 돼요. 아시죠? 혈관과 다르게 림프관이라는 게 있어서 림프관이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관은 이렇게 원통형에 막혀 있는 관인데 림프는 경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림프를 통해서 노폐물들을 배출을 하는데
문제는 뇌는요, 림프가 도달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림프가 도달한다, 그럼 독성 물질들이 자꾸 들어가서 오히려 뇌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림프가 없고요. 그 대신 뇌 안에서만 순환하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대요. 글림프 시스템의 대표가 뇌 척수액이에요. 우리는 일찍부터 배워서 알고 있죠. 장리더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이 잠을 잘 자면 림프 뇌척수액이 뇌를 청소한다. 쓰레기를 청소한다. 이 얘기를 제가 올 초인가 기사에서 봤어요. 저희는 언제부터 알았게요? 좀 됐잖아요. 그쵸? 이 얘기 건강 강의 때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깐요. 너무 너무 자부심 뿜뿜이라니깐요. 네. 근데 이 뇌척수액이 뇌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뇌를 청소한대요. 그런데요. 이 뇌척수액의 흐름, 움직임, 깊은 잠을 잘 때 뇌척수액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이 뇌척수액의 효율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멜라토닌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대요. 우리 또 배운 여자라 멜라토닌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다? 뭐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세로토닌. 세로토닌, 낮 동안 햇볕을 받고 트립토판,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군 이런 영양소를 먹어주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밤이 되면 멜라토닌에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또 굉장히 놀라운 게 항산화력이 10배래요, 10배. 멜라토닌 하나가 활성산소를 10명을 제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일 잘하는 애들이 멜라토닌이라서 멜라토닌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단백질, 트립토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트립토판 어디에 있어요? 단백질에 있잖아요. 아미노산. 단백질 잘 먹어주고 비타민 B군, 뭐 기타 등등 잘 먹어주고 그렇게 충분히 먹어주면 밤에 멜라토닌이 나와서 숙면을 하게 되고 숙면을 하면서 뇌척수액이 우리 뇌를 청소를 잘 해주기 때문에 근육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잠 못 자면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막 이렇게 볼이 패이잖아요, 아침에. 그쵸? 그 잠 못 자면 실제로 인바디 체크를 해보면 근육량이 줄어 있어요. 늦은 시간까지 잠을 못 잤거나 혹은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했거나 이러면 근육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항산화력. 아까 근감소를 막기 위해선 수면 중요하고 항산화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항산화력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요. 이걸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하시죠? 저도 제가 이 굿모닝 한 거를 쭉 뽑아 봤더니 아주 그냥 알차게 했더라고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왜냐면요. 저를 위해서. 이게 건강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뭘 한다? 아침에 기상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먹는다. 물 한 잔 먹고 유산균 먹고 단백질 먹고 그렇게 해서 미지근한 이 물을 먹음으로써 밤새 수분이 날아간 거를 보충해 주고 입안의 세균, 소화기관의 세균을 쫙 씻어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산균을 먹어 주면 내 장 안에 제약회사의 스위치를 켜 주는 거다. 그리고 단백질을 먹어 줌으로써 밤새 분해된 단백질을 보충한다 정도로 가볍게 알고 있었는데 본사에서 얘기해 준 자료도 사실 별건 없어요. 근데 저희가 또 많이 배운 여자잖아요. 장리더님을 통해서. 장리더님이 단백질이 뭘 한다고 얘기해 주셨냐면 첫 번째 스트레스나 암으로부터의 저항성을 준다. 아침에 단백질 먹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암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암이 왜 걸려? 그럼 스트레스라고 대답하잖아요. 맞아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면 80% 정답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왜 암을 일으키지? 왜냐면요.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애. 이 활성산소라는 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애예요. 마구잡이로 공격해요.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당한 세포가 변형이 돼서 암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언제 생겨요? 요렇게 평소에 숨만 쉬어도 생겨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생기죠. 저요, 지금. 그리고 과식해도 생겨요. 운동을 심하게 해도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의
300배가 생긴다고 그러셨어요. 이걸 다 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암의 원인이 80%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숨 쉬고 말하고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 중에서 암은 낮에 생겨 밤에 생겨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이 질문도 사람들 되게 신기해해요. 아니, 암이 아무 때나 생기는 거 아니야? 혹은 밤에 생기나? 저 그랬거든요. 근데 암은 낮에 생겨요. 왜요? 숨 쉬는 거 빼고는 밤에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말도 안 하고 밤 자면서 먹는 사람 없고 자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없잖아요. 숨만 쉰다는 거죠. 활성산소가 밤에도 생기는데요. 미량 생겨요. 그런데 낮에는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세포의 조밀도가 떨어져 있어. 이러면 공격받기 쉬운 거예요. 조밀도는 왜 떨어져 있냐? 밤에 잠을 자면서 우리 머리카락도 자라고 손톱도 자라고 우리 혈액도 돌고 뭐 호르몬도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밤이라고 공장이 쉬진 않거든요. 근데 밤에는 먹는 게 없는데 뭘 갖고 만들어요? 이거 다 단백질인데 내 몸에 있는 근육을 분해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분해해서.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단백질 근육들이 느슨해져 버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밀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밀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공격을 자꾸 받으면 아무래도 암에 걸리기 쉽겠죠.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준다. 그러면 이 조밀도를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가장 큰 역할, 스트레스 저항성, 조밀도를 높여줘서. 두 번째, 이거 얘기해 주셨어요.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상성이라는 건 늘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특히 우리 몸의 항상성 중에 대표적인 게 체액의 산염기 균형. 이거를 정확히 맞춰요. 몇으로요? pH 7.4로. 중성에서 약간 알칼리성인 pH 7.4. 이걸 맞춰야 되는데 그만 우리가 하루 중에 오늘 아침에 뭐 드셨나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우유고기 달걀 먹고 밖에서 인스턴트 먹고 라면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산성 음식이죠. 이런 산성 음식이 자꾸 들어오면 죽는다 그랬죠? 산성 음식 때문에 pH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뭘 해요? 우리 몸에 있는 알칼리 미네랄 어디에 있어요? 뼈에. 뼈에 있는 알칼리 미네랄을 얼른 빼 갖고 이 pH를 딱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뼈가 어떻게 돼요? 뼈가 자꾸 비잖아요. 그래서 뼈가 무너지고요. 정신이 무너져요. 칼슘은 천연의 신경 안정제인데 그게 자꾸 부족해지니까 산성 음식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칼슘이 자꾸 뼈에서 빠져나오면 딱 pH 7.4를 맞추고 남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뼈로 들어가 주면 땡큐예요. 바로바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서 얼른 뭉쳐 놓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 요로결석 담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액의 산염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오는데 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한다? 체액의 산염기 균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먹어주잖아요. 든든해요. 아침에 단백질을 먹고 커피를 마시든 밀가루를 먹든 단백질이 들어와 있으면 이 균형을 맞춰줘요.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단백질이 결국은 뼈의 밀도를 높여줄 수 있다. 뼈가 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뼈에서 칼슘이 빠지는 걸.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마지막 요것도 얘기하셨어요. 잠깐. 피부 탄력. 우리 모두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하시죠? 이렇게 처진 피부 원하시는 분 없으시죠? 피부는 콜라겐이잖아요. 콜라겐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단백질이요. 그래서 아침에 한 20g 정도 단백질 보충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보충을 해 주고 점심과 저녁은 어쨌든 식사 중에 단백질 섭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아침에 한꺼번에 제 체중이 몇십 킬로라고 몇십 g을 한꺼번에 먹어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한꺼번에 먹어봤자 한꺼번에 이용이 안 될 뿐더러, 그리고 나눠서 먹는 게 훨씬 효율이 좋거든요. 근데 식사 중에는 어쨌든 단백질이 있으니까 아침에는 한 20g 정도 이렇게 단백질을 먹어주는 거. 요즘 사람들이 단백질 먹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근에 본 분인데 산양 단백질? 한양류? 이런 거 드신다는 분 봤어요. 주변에도 좀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산양 단백질 먹어. 저는 산양인 줄 알았어요. 산양. 산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양의 젖을 짜서 말려 놓은 건데
분말로 만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산 양이면 그나마 풀 먹고 자라는 거니까 미네랄이 있겠지. 그러니까 소젓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산성식품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산 양이 염소래요. 아셨어요? 전 어이가 없어 갖고. 근데 왜 산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이거 배신 아니에요, 배신? 사기 아니에요? 어쨌든 산양은 염소기 때문에 염소는 뭘로 키워요? 풀로 키우지 않아요. 걔네도 사료 먹고 키워요. 일단 누린내가 나서 저는 싫더라고요. 누가 막 열심히 친절하게 타주셨는데 먹고 뱉지도 못하겠고 얼른 삼켰어요. 그래서 식물성 100% 콩, 밀, 완두 갖고 만든 뉴트리 프로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되게. 왜냐면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 맞춰 놓은 거죠. 소화율 고려해서 1.0에 만점 다 받은 파우더예요. 그거 외에도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이런 근육 자산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있죠. 아시죠? 뭐 프로틴도 있고 식사 대용 쉐이크도 있고 아미노도 있고 근력을 키워주는 슈잔드린 추출물이 들어있는 머슬 파워 부스터 있고 단백질.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곧 조만간 이게 나올 거래요. 이거 보셨어요?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하이드라 액티브. 이름도 어려워요. 미국 회사라 그래요. 하이드라 액티브. 이건 무슨 단백질이냐면요. 소화가 잘 되는 가수분해 단백질이래요. 그러니까 단백질 좋은데 나는 좀 부글거려 내지는 나는 좀 답답해 이런 분들. 역시 대두밀 완두 사용한 100% 순식물성 단백질인데 가수분해가 되도록 잘게 잘게 쪼개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너무 좋아하는 히알루론산. 왜 좋아해요? 수분 자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주변의 수분을 자기 몸에 1000배를 끌어들인다고. 그 히알루론산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 단백질 파우더가 나오면 뭐 맛은 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걸 먹든 그걸 먹든 해서 우리가 근력 자산을 키워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다 같이 100세가 되도록 짱짱하게 어, 살아보자고요. 네. 그러면 제가 잠깐 화면 공유 중지를 하고 네. 그래서 근육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운동해야 되는 거 이런 기본적인 얘기는 제가 안 했어요. 뭐 그건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이제 다음 강의해 주실 분을 제가